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의 방콕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 앞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고 대사관 직원들도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대사관 건물을 태국 현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아에 위치한 태국의 방콕에 살고 있는 대학생 메탄이라고 합니다. 저는 방콕에서 나고 자랐으며 올해 24살이고 방콕에 있는 대학의 항공운항서비스과를 재학 중이며 지금은 마지막 학기로 현장 실습을 나가서 경험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공항 근처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태국의 국적 항공사인 타이 항공사에서 비행기 운항 승무원으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시며 베테랑 파일럿입니다. 어머니께서도 타이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셨고 가끔씩은 지상직 승무원으로 근무하시며 공항 내부에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항공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고 키우셨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저는 비행기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항상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출퇴근하시는 부모님을 보니 당연 멋있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삶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저의 꿈은 항상 비행기와 공항에서 근무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다고 꼭 비행기 객실 승무원을 해야지 라는 마음보다는 항공산업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진학하기 전 부모님과 의논을 했고 제가 항공운항서비스과를 가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얼마든지 지원을 해줄 테니 하고 싶은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고 학교 생활을 하며 적성에 정말 잘 맞았던 저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던 것을 하니 전혀 힘든 것도 없었고 적성에도 잘 맞았으며 공부하고 실습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꿈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열정 있게 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에는 공항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저희 어머니도 공항에서 지상직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집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출근하니까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뭔가 어머니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공간은 달라서 공항에 들어서면 서로의 근무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안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항공권 발급이나 물품 보관, 서비스 등 고객들의 편의 사항을 위한 일을 하는 업무였습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는 고객님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며 기쁨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도 즐거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를 거 없이 근무하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고 곧이어 사람들이 몰리며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자리에서 멀지도 않은 거리여서 달려가 보니 한 중년의 남성이 쓰러진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위급 상황 시 필요한 응급 의료 기술을 간단하게 배우긴 했지만 막상 실제로 접해보니 몸이 얼기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소방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방콕 수완나품 공항 청사 안에서 여행객이 쓰러졌다고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는 시기라서 소방대원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행객들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비집고 오더니 잠깐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확인하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더니 곧바로 CPR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찾아오라며 큰 소리 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남성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는 반대쪽으로 뛰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실습을 하게 되어서 자동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알았고
그 남성분한테 위치를 알려주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분을 CPR하고 있던 분과 손을 바꿔서 계속 쉴 틈 없이 심장 마사지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설치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긴박했던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쓰러진 남성은 의식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인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박수를 치고 CPR을 했던 두 분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던 남성에게 괜찮냐며 물어보았고 남성은 괜찮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자신이 공항 안에서 쓰러진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뒤이어 앰뷸런스와 소방대원이 도착했고 쓰러졌던 남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CPR을 했던 남성 두 분과 교대를 하였어요. 다행히도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었고 그래도 정밀하게 검사를 해봐야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CT 촬영을 하고 또 다른 검사를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누군지는 몰라도 초기 대응을 잘하셨다며 그래서 환자분이 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자신을 도와준 이름 모르는 남성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당시 공항에서 본인을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누군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항에는 워낙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 누가 누군지 알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의 신세를 진 이 사람은 태국에서 나름 규모 있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공항에 방문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려고 업무차 출국을 위해 공항을 찾았던 것이었는데 그때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던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던 그는 자신을 도와준 이름 없는 고마운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을 찾아야 한다며 공항에 정식으로 부탁을 해서 당일 CCTV를 요청했지만 공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큰 빚을 지고는 못 사는 분이라서 경찰을 대동해서 누군지 대략 신원을 확인하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서 본인이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고 꼭 그분들을 찾아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단순 개인의 일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이 태국 현지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꼭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고 그런 절실함 때문인지 한국 대사관에서는 한국으로 연락해서 수소문해서 겨우 찾았으며 그들의 신원을 찾아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한국의 한 유명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었고 다른 한 분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알리지 않고 떠났는지 너무 궁금했던 태국인 아저씨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고 힘들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왜 좋은 일을 하고도 숨기고 남들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났냐는 물으니 너무나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자리를 뜬 건데 굳이 알릴 이유가 있겠냐고 대답이 왔습니다. 생명의 은인한테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 무척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그리고 추후 알게 되었던 것인데 한국인 의사하고 소방관이 태국에 방문했던 것은 해외 봉사를 왔다가 돌아가는 귀국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던 것이고 의사와 소방관으로서 당연하게 할 일을 한 것을 보고 감사하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태국에는 수도인 방콕보다 지방으로 가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가진 지역이 많이 있었고 의료 봉사활동차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멀고 먼 타국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해주고 가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사람의 귀한 생명까지 살리고 가니 태국의 언론에서는 연이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인의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여행 와서 현지인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공항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너가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잘 지키며 보안 검색대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 항상 협조적이며 공항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저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고 너무 혼란스럽고 목소리는 얼마나 크던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렀던 자리는 정말 지저분했어요. 특히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다가 뒷정리를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단체로 관광 와도 항상 남들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머물고 갖는 자리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이러니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나타나는 게 신기했습니다. 태국 현지에서는 한국을 좋게 보는 이미지가 널리 퍼지게 되어서 갑자기 한류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한국의 제품 등 많은 게 유행이라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일로 한류가 유행하다니. 그리고 제 친구도 한국을 여행 다녀오고 나니 온통 한국 칭찬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놀러 간다고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놀랐다며 공항 안에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이렇게 빨리 나오길래 놀랬다고 하였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인천공항에는 입국 심사대에서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AI로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공항 내부에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로봇에 위치한 화면에는 공항 안내를 하고 길을 찾아주며 심지어 AI 서비스로 한국어나 영어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의 언어를 제공해서 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태국에서는 보기 힘들거든요. 친구는 공항뿐 아니라 자기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곳이 정말 문화 충격이었다며 계속 저한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서울에서 돌아다니는 대중교통이고 특히 지하철이라고 했어요. 정말 어디를 가던 사거리마다 지하철역이 있었고 서울 구경을 한다고 자리를 이동할 때 너무 편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국 방콕은 사실 교통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수많은 차들과 오토바이가 도로에 다니며 매연을 뿜어내고 공기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공기부터 너무 깨끗했다고 너무 살기 좋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친구의 한국 칭찬에 저도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습생 신분이라서 끝나기 전에는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사가 나왔습니다. 목숨을 구해줬던 한국인 의사 선생님과 소방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결국은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사실 외국의 투자를 위해 공항을 찾았다가 쓰러진 것인데 생명의 은인인 나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에 방문했고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작은 보답이라고 하고 싶다고 하니 극구 반대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태국인 아저씨는 꼭 보답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병원에 아픈 환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답하라고 했습니다. 고마웠던 태국인 아저씨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였고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소방서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 소방관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 소방관도 당연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괜찮다며 무슨 이런 일로 한국까지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태국인 아저씨는 소방관님한테는 별일이 아니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고 덕분에 두 번째의 삶을 산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한국의 소방대원들이 다친 곳이 있다면 치료받는데 써라고 기부를 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와서 보니 한국에서는 안전에 대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었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으며 특히 CPR은 학교에서도 교육하며 항상 대비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는 저에게 사용한 장비인 자동 심장 충격기, 즉 AED가 항상 배치되어 있었고 어느 상황에서도 대비를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많이 높고 교육도 잘 되어 있어서 긴급한 일에는 항상 빠릿한 반응을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거였죠. 한국에 방문해서 보니 정말 태국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꼈고 왜 한국이 선진국인지 방문해 보니 알 것 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업무차 중국에는 몇 번 방문해 보았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교육이 잘 안 되어 있었어요. 10여 년 전 중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겪었던 일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발을 동동 굴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는데 한국에서는 길에서 누가 쓰러지면 반사적으로 나서서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반응을 한다는 기사도 많이 보았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면 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와서 소방안전 교육 쪽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상황을 맞이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오는 게 싫었던 저는 태국에도 국민들이 소방안전 교육을 많이 받고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을 받아서 소방교육 관련 업체를 소개받았고 사람 모형 등 의료장비 교육 기자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적어도 길에서는 생명을 잃는 일을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초기 대응만 잘하고 병원에 도착만 하면 생명을 살리는 확률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태국의 언론에 나오며 국민들에게 따뜻함을 전했고 다행스럽게도 태국인 아저씨의 소방안전교육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저 또한 CPR 교육을 받았지만 태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과 소방관 덕분에 태국에서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얼른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공항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근무하고 싶으며 안전교육을 더 철저하게 받아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한국에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바뀌고 조금 업무에 적응되면 꼭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메타니가 얼른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한국에 방문해서 즐거운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